안녕하세요. 인스펙터 김검사입니다. 오늘은 용인 양지면에 목조주택 점검 확인차 방문을 나왔는데요. 오늘 보실 주택은 2001년도에 지어진 목조주택이고요. 한 53평형 정도 되는 목조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아드님께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매입을 하셨고요. 매매 이후에 입주 전에 검사를 의뢰를 주셨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의뢰를 주셨고 좀 큰 문제들이 있어서 한 달 보름에 걸쳐서 수리를 해서 작년 10월에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입주를 한 그런 주택인데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검사를 했고 검사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견을 해서 시공을 했고 시공을 통해서 보완됐고 또 다행스럽게 이전 주인분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컸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서 일부 금액을 굉장히 큰 금액을 보전해 준 그런 사례를 갖고 있는 주택이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기존에는 여기가 철도 침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높이도 굉장히 높았고 불안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합성 목재로 처리를 했고요. 들어가 보니 플랜트 박스로 이렇게 텃밭을 두셨네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텃밭이 집이랑 딱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띄어서 별도의 플랜트 박스를 둔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면에 기존에도 데크가 있긴 했었는데 데크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일단 요 한쪽 측면으로 이렇게 데크를 두었는데 건축주께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로망이라고 하셨고요. 일단 여기 주택은 1, 2층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는 발코니가 이제 거실 쪽으로 돌출이 돼 있었는데 그쪽에 너무 수분 문제가 많았고 그 수분 문제로 구조 문제를 다시 야기를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창호 주변부로도 누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보일러실이나 분배기를 갖고 있는 보일러실이나 혹은 2층에도 이제 분배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 분배기 위치에 있는 그 다용도 보일러실, 우리 2층 방, 그리고 욕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누수 상태였습니다. 그 누수가 잠깐 이렇게 크게 샌 누수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최소 몇 년 이상 누수가 되다 보니까 발코니 자체도 빗물 누수, 욕실 자체도 이제 방수에 대한 방수 미흡으로 누수, 다용도실이나 분배기들도 미세하게 누수가 이제 지속돼서 구조재로 계속 침투가 되어서 구조재 자체가 불에 탄 것처럼 숯덩이가 돼 있는 그런 열화된 상태를 볼 수가 있었고요. 다행히 검사를 통해서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건축주의 의지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멘트 사이딩으로 색깔을 이렇게 두었지만 이런 조차도 건축주께서는 이제 주변의 주택들이 다 저렇게 목재의 도장이었기 때문에 저쪽도 보면 목재의 도장이고 사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이랑 가장 비슷하게 하고 싶다. 그러나 이제 목재는 좀 외장지로서 나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으셔서 목재 결을 갖고 있는 시멘트 사이딩의 색상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주변 경관과 유사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하셔서 이렇게 하셨고요. 단순히 마감재만 교체한 것이 아니고 마감재 안쪽으로 기존에는 그냥 OSB의 타이백의 목재 삽목 처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OSB 자체도 이제 상한 부분들은 최대한 다 교체를 했고 투스 방수 처리를 하면서
외단열을 할 수 있도록 스카이텍으로 이제 외단열을 전체로 돌렸고요. 돌리기 전에도 이제 기밀하게 기단부라던가 창호라던가 어떤 연결 부위들은 다 기밀 처리를 하였습니다. 했고, 외단열 이후에 다시 별도의 레인 스크린을 둠으로써 혹시 빗물이 침입했을 때의 배수 간극으로 배수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고, 또 더운 여름철에는 또 열기가 상승하여서 통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창호는 패시브 쪽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창호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현장은 디크닉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문도 같은 제조사의 문을 사용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창문 자체 주변으로 너무 누수가 많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별도의 플래싱 말고 일체형 프레싱 이렇게 둠으로써 물 흐름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프레싱이 경사도 적절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량기 자체도 미세 누수 체크를 했었을 때 약간의 누수가 있어서 보완을 했고, 계량기 주변으로 원래 계량기 자체가 너무 이 지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 인상 작업을 하시도록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인상 작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흙을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주변에 저렇게 자갈을 둠으로써 물 피해를 좀 완화하는 것으로 했고요. 가스는 이제 기존에 쓰던 것들, 보일러는 이제 교체를 했고, 보일러 연도가 너무 짧았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뽑아서 역류되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역류 악취들이 있어서 처리를 했고, 혹시라도 또 장기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재구를 두어서 예비를 했고요. 모든 이런 물바지에 대한 우수들은 우수를 통해서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모두 이렇게 인접한 대지면은 자갈을 깔아 두었는데, 이렇게 자갈을 깔아 둠으로써 비가 이제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랬을 때에 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 자체가 좀 건전할 수 있도록 집 전체 사방을 했고요. 물론 이 자갈도 그냥 자갈만 깔린 건 아니고요. 이 자갈 밑으로 깊이 흙이 파여 있고 어떤 관로 처리가 돼서 우수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고, 물 빠짐이 좋도록, 그리고 질퍽거리지 않도록 자갈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기존에는 자갈이 깔려 있지 않았고 흙 단이 마감재까지 거의 다 있는 상태로, 더군다나 흙단 구배도 이렇게 역구배가 나 있어서, 이렇게 역구배죠. 예, 역구배가 나 있어서 물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크는 이렇게 합성 목재를 사용해서 데크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계단식도 하나 두었네요. 단열 방화문을 사용했고요. 단열 현관문을 썼고, 전기도 기존에 불안정했었던 그런 전기들이었는데 단독 전기로 다 이렇게 했고, 기존에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는 1차 측에 통신선을 연결을 해서 이 차단기가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져 있었던 이런 부분들도 다 해제시켰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는데 저 윗부분, 창호의 윗부분이 굉장히 처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기존에는 이제 기둥 받침이 없었지만 보강을 하면서 기둥을 넣고 공학 목재 자체를 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검사 당시에 의심이 되어서 철거를 했고, 철거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검사 중에 발견도 됐지만 또 건축주의 의지가 있어서 건전하게 이제 치료를 잘한 모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목조 건축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료가 될 만한 그 20년 전, 25년 전에 자재를 활용한 그런 공법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봤었을 때 너무 많이 문제가 돼서 시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놀라운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잘 건전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이제 수분적으로 피해가 있었던 곳이 여기 보일러실이었는데요. 다용도실, 보일러실. 여기는 여러 번의 수리를 하셨다고 해요. 그 매매를 하기 전에 그 전 주인분들도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장기 누수가 되다 보니까 이 벽체 전체가 열화가 된 상태로 냄새도 냄새지만 보는 자체로도 이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구조적 부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 긁어내고 건조하고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일러도 당연히 재보수를 했고요. 여기 주택에는 모든 창문은 교체를 했어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요 피크닉에서 3중 유리 사용했고요. 3중 유리에 아르곤가스 그리고 로이 코팅이 들어갔고 3중 유리는 이제 배강 유리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뭐 슬라이딩도 여기 실제 거주가 이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딩도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보통 시스템 창호들은 슬라이딩이 좀 어려운데 얘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창호로 시공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부분 주택을 시공을 하거나 마무리가 돼서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예쁘거나 한 그런 모델하우스 느낌으로 촬영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검사자 입장이다 보니까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일단 어떻게 건전하게 치료가 되었는지 그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했습니다.